안녕하세요. 장유유서 최재민 대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장유유서 김영훈 이사입니다. 네,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. 부정수급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뉴스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제 요양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,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.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국내 요양시설을 감사한 결과 320개를 감사했는데 그 중에 302개소가 63억 원을 부당 청구했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 5월까지 누적된 부당 청구액만 860억이라고 한다 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. 부정수급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? 일단은 부정수급은 네. 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. 2018년, 19년, 네. 지금 2022년 9월 달에도 네. 어떤 국회의원께서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. 아, 네. 네. 부정수급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등급별로 보면은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근데 이게 있어요. 부정수급, 부정청구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일부러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그렇죠.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? 네. 대표님도 네. 아시겠지만 제가 요양원의 거래처가 몇 군데 네. 가지고 있잖아요. 네. 그 대표님들을 만나 보면은 네. 진짜 돈을 이렇게 착복하기 위해서 네. 이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대부분이 잘 모르거나 네. 아니면 괜찮겠지 네. 뭐 이렇게 하다가 네. 보통은 부정수급이 일어나요. 네. 그래서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요. 네. 수급자 등록 및 종사자 직원을 거짓 신고한 인력 배치 기준 위반. 아. 이게 한 76.5% 되고요. 수급자 등급을 뭐 혹은 이제 종사자 이제 직종을 거짓 신고했다라고 그렇죠. 하는데 아유 이게 네. 일부러 아닌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. 두 번째 보면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린 허위 청구가 또 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청구한 급여 제공 기준 위반이 네. 또는 자격 기준 위반 네.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. 그 뭐 심지어 노인 요양 시설 네. 그 18년도 뉴스인데 그 10곳 중에 9곳이 부정수급을 맞아요.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어요. 근데 이거는 이 정도로 많다라고 하면 규정이 지키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잖아요.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서류상으로 100%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. 네네. 왜냐면은 이게 비과세 사업장이잖아요. 네. 세무사업장을 운영하는 거하고 요 비과세 사업을 운영하는 네. 거하고는 방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세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. 우리가 매출이 발생하고 네. 비용을 뺀 나머지 세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요양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.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재무 처리, 뭐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. 네네. 재무 처리가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르신이 들어오면 어르신이 들어온 걸 보고 해야 되고 네.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이 고용된 걸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거를 잘못했어요. 네. 그럼 부정수급인 거예요. 아. 만약에 최 대표님 여기 직원 많이 있으시잖아요. 네네. 근데 마음에 드는 지금 직원을 하나 네. 고용하려고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데 네.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네. 난 이 친구를 쓰고 싶어. 근데 이 친구가 한 3개월 있다가 나는 해외여행을 갈 건데 휴가를 좀 땡겨주세요 라고 했어요. 네.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? 뭐 일반 회사인 경우에는 그 휴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. 그렇죠. 대부분이 그냥 해줍니다. 네. 왜냐하면 땡겨준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진 않거든요. 네. 근데 엄밀하게 보면 노무적인 해석을 해보면 한 달에 만근을 해야지 하루에 월차가 주어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친구 3개월밖에 일하는데 네. 7일치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다 부정수급이죠. 그러면 아까도 최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여기 바로 나오나요? 아, 그렇죠. 잘못했을 때 조사가 바로 나오느냐? 그럼 너무 좋죠. 아, 차라리 부정수급이라는 아니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게 바로 나와주면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얼마 안 되는데 뭐 저희가 아는 원장님들은 뭐 억대의 어떤 청구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는 한 번에 몰아서 나온다는 뜻인 거죠. 그렇죠. 이제 대표님들이 나 이렇게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나갔잖아요. 네.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
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. 그러니까 제가 비단 네. 이 일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.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아까 이사님께서 노무적인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휴가를 좀 당겨주냐 마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유상 휴가로 치냐 아니면 무상 휴가로 치냐라는 그렇죠. 측면에서 그럼 무상 휴가로 주게 되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. 문제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고 청구를 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떤 그 근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5월달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, 그리고 근무 일수가 짧은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원에 맞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간과 야간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, 문제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데 휴가를 주게 되면 그게 근무 일수가 부족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오차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라는 거죠. 그렇죠.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고,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.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. 이 대부분이 부정수급이 일어났다. 그러면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네,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안 좋게 발생되는 시점이 네, 있을 거라고 네. 말이죠. 보통 3년에 한 번씩 요양원은 평가라는 걸 받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약간 혜택을 주고, 안 좋은 등급을 받으면 네. 페널티를 받아요. 아. 그게 또 이게 또 공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.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폐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. 부정수급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실수나 어쨌든 제도적인 거를 지키기 힘들어서 생긴 어떤 문제이거나,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서 생기는 어떤 그 공백 때문에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숫자를 조금 맞춘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운영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정수급 표현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시스템화된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되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는 정말 안 좋게 보고 있고, 정말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을 시킨다든지 수급 정지한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있습니다.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네. 시스템 및 제도적으로 네.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대요.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아직까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은 거예요. 네.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종류하고 부정수급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나는지,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뭐 아주 좋지 않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, 수급자 등급이나 종사자 직종을 잘못 적어서 위반한 것이 이제 76% 정도 해당되고, 서비스 제공 시간을 잘못해서 허위 청구가 된 사례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급여 기준을 추가해서 청구하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이제 8.9%, 그리고 자격 기준에 위반이 돼서 1.6%, 이렇게 이제 부당 청구 유형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운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. 왜냐면 그 정도 이득은 나오셨기 때문에.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사업으로 좀 그럼 마지막만 좀